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8페이지 논행운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요.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희하고 기, 그 다음에 희기가 반전하는 경우, 역할이 반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과 지의 기륭을 나눠서 논하는 것, 그 다음에 합과 충이 있는 경우를 논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들이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운을 논하는 것과 명을 보는 데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 명을 보는 것은 사주 간지를 원령의 희기와 대조해 보는 것이고, 운을 취하는 것은 운의 간지를 팔자의 희기와 배합해 보는 것이니, 그러므로 운 가운데서 운마다 한 글자를 행하니 반드시 그 한 글자를 가지고 명중의 간지와 배합하여 그것을 통합하여 보고 희와 기를 정하면 기름이 명확해질 것이다. 내용은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준은 뭐냐. 기준, 운을 보는 기준. 원국의 희기에 따라서 운의 희기는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국의 운을 배합해서 희기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는 있죠. 희기 반전이랄지 이런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국에서 먼저 희기를 정한 후에 그 희기와 운에서 오는 글자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운에서 오는 글자가 희를 도우면 좋은 운이고, 기를 도우면 꺼리는 운이죠. 주해 부분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하고 평주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 못하실 것 같고요. 명이 좋은 것이 운이 좋은 것보다 못하다. 이런 거. 명을 보고 용신을 정하는 방법은, 설하고 선생은 항상 용신을 우리 격국론에서 쓰는 그 원령 격국, 그러니까 원령 십신, 그 다음에 이게 원령 용신이죠. 그 다음에 격국 용신, 흔히 말하는 이게 격신이죠. 격신. 그 다음에 격국 용신이 사용하는 용신, 이게 상신이죠. 그 다음에 부응하는 글자들을 포괄하는 희신,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자세히 나누면, 그런데 지금 설하고 선생의 용신은 그냥 일간이 좋아하는 글자를 통틀어서 그냥 용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읽다 보면 때로는 약간 혼돈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운은 지지를 중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지. 방위. 운이라는 것은 대운에서 시작돼서 방위를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지를 중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같은 주, 같은 기가 있는 오행,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주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주라 하면 대운의 간지를 하나의 어떤 사주팔자의 기둥처럼 보아서 그걸 같이 보는 건데요. 흔히 개두, 절각,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말하는 동기, 이런 것들이 동주를 같이 논하는
방법이죠. 계두는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천간에 가로막히는 거고요. 절각은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이 다리가 잘려 있는 것,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이런 거죠. 이것은 뭐 경인 이런 것이 계두고요. 절각은 예를 들어서 뭐 경호 이런 것들이 절각이겠죠. 대운 간지를 하나의 어떤 그 기운으로 봤을 때 그 대운 간과 대운 지가 서로 상호 돕는 관계, 그래서 기운을 강하게 하는지 못하는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근을 했느냐, 뭐 힘을 쓰느냐 못 쓰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근기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근기.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근기 이런 의미죠. 근기. 결국은 대운을 볼 때는 따로 보되 또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하 오년을 구분해서 본다. 그리고 반드시 동주의 상황을 본다. 그런데 상하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천간운이, 그 대운 간운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원국과 그것이 간합하는 경우, 그러면 하반기운이라도 그 대운간을 같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운치가 원국과 삼합을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운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도 같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좀 생각해 둔 건데, 원국과 같은 글자가 있으면 이것도 상하 같이 본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운은 원래 우리가 허기라고 하죠. 허기. 그런데 원국과 같은 글자가 온다 그러면 이건 실기가 되는 거죠. 실기. 그래서 원국에 있는 글자가 대운에서 오면 그것은 하반기 글자라고 하더라도 상반기 대운 간 글자가 온 게 있으면 그걸 같이 봐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간지를 같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희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희라고 하는가? 명 가운데서 좋아하는 글자, 신이라는 글자죠. 내가 만나서 도움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관격에서 인성을 사용해서 상관을 제압하고 있는 경우에 인성을 돕는 운, 제격에서 관을 생하는데 일주가 가벼운 경우, 그러니까 제격에 생관하는데 신경하는 경우, 그러면 내 몸을 돕는 운. 그 다음에 인수격인데 재가 있어서 인수를 극하려 들면 겁재운이 와서 재를 제거해 주는 것. 식신격인데 살이 있어서 식신대살인데 내 몸이 가벼우면 인성운이 와서
살도 화해주고 내 몸을 도와주는 거죠. 살격인데 식신을 써서 제압하고 있는데 식신이 약하고 살이 무거운 경우, 약식 중살이죠. 이때는 식신운이 되어서 식신을 도와주는 운. 상관격에 인성을 휴대하고 있어서 상관패인인데 운에서 관살이 와서 인성을 도와주는 경우. 양인격에서 정관을 이용해서 양인을 다스리는데 운에서 재가 와서 관을 도와주는 경우. 월급격인데 재를 쓰고 있는데 월급격에 재를 써서 월급을 누그러뜨리고 있는데 식상운이 와서 같이 재와 식상이 한 팀으로 월급을 다스리는 경우. 다 이런 것들이 기뻐하는 운이죠. 타길신격의 중점은 영양평행에 두고 사흉격에 대해서는 재흉의 영양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자, 이게 재왕 생관. 그러면 이건 재와 관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신의 상태를 봐야죠. 그래서 재성, 관성, 신의 영양평을 보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살용 식재인데 이때도 신의 영향을 같이 보는데 살과 식과 신의 영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식신의 영향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영향을 보는데 식신과 내 몸은 동가로 취급해서 신약하더라도 식신이 이때는 신약한 상황을 더 신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급한 더 내 몸을 약하게 하는 살을 제압하기 때문에 내 신을 돕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신약한 살용식재에서 신을 돕는 게 급선무는 아니고 살과 식의 영향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살이 강하면 식상운이 와서 살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무엇을 기라고 하는가? 기를 보면 명 가운데서 꺼리는 것이니 운에서 내가 역으로 쓰게 되어 패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관격에 인수가 없는데 운이 상관을 행하거나 제격에 식신이 투출하지 않았는데 운이 칠살로 행하거나 인수격에 정관을 쓰는데 운에서 정관과 합을 이루거나 식신이 칠살을 대동하는데 운이 재로 행하거나 칠살을 식신이 제압하는데 운에서 편인을 만나거나 상관이 인수를 대동하는데 운에서 재로 행하거나 양인이 칠살을 쓰는데 운에서 식신을 만나거나 걸록격에 정관을 쓰는데 운에서 상관을 만나는 것 등이 이런 부류 다 패운이다. 앞에 설명한 것에 좀 반대죠. 행운이 파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관격, 제격, 그다음에 임수격, 식신격, 칠살격, 상관, 패인, 그다음에 양인, 걸록, 월급격. 대운이 용신을 파격하는 글자로 가거나 대운이 원국의 상신 글자를 극지하는 운으로 가면 모두 패운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개요와 희와 기, 행운의 희신운, 기신운을 봤는데 이제는 희기 반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는 거죠. 그 중에 희신 같지만 실제로는 기신인 것이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정관격인데 인수운을 만났는데 본명과 인수가 합함이 있거나 인수격에서 인수가 정관운을 만났는데 본명이 칠사를 쓰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때는 인수격에 정관을 쓰고 있어. 그런데 정관을 만났는데 원래는 인수가 칠사를 쓰고 있으면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관운이 오면 관살 혼잡이 되는 거죠. 자, 표면상으로 좋은 운은 같지만 그래서 격국을 성취하는 데 유리할 것 같은데 실질은 패운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인수격 부분을 볼까요? 인수격에서 관살의 생을 만나서 성격하는데 다만 원국 중에 본래에 살성이 있어서 가벼운 인을 생하면 적합한 것이다. 이때 관운으로 가면 관살 혼잡이 되어서 패운이다. 당연히 인수격에서 살의 생이 있는데 식상운으로 가는 것을 꺼려한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말하면 운세가 단순하다. 만약 인수격에서 살을 쓰고 있는 경우 식상운으로 간다면 운세가 단순하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격신인 인수가 식신을 제압함으로 크게 흉은 없다는 뜻이죠. 희로 보이지만 실제로 기인 것이 비교적 복잡하여 세밀히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신이 오는 경우보다는 희신이 오는 경우에 주의하여 희신이 기신이 되면 더 상실감이 클 것이다. 희기 반전, 희에서 기로 반전할 때는 크게 흉하고요. 기에서 희로 반전할 때는 반대로 대기하겠죠. 이 경우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간합 이런 것으로 나타나죠. 간합시에 간합을 합거로만 봐버리면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데 이 간합을 합거, 합류, 그다음에 합주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죠. 서다고 선생의 평주를 보면 운을 볼 때는 반드시 사주의 육신을 보고 나서 운의 희기를 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한 글자의 사주의 천간과 지지에 배합시켜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정관이 인수의 운을 만나는데 본명과 합이 된다는 것은 다음 사주를 보면 무진, 신유, 갑일이죠. 계수, 인수운이 왔습니다. 원국의 무토, 재성을 인수가 합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정관격에 인수가 왔는데 그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수가 오더라도 정관을 돕지 않는 경우죠. 정관이 용신이면 재와 인수로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를 상신로 삼아서 관을 생하는 경우에 인수의 운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정관의 기운을 설기시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굳이
정관 합하지 않더라도 인수운이 나쁜 운이 된다. 인수가 격국용신이고 정관운이요. 지금 이 경우죠. 본래 이 경우가 아니고 이 경우는 지금 앞의 경우고요. 인수가 이제는 용신이고 정관의 운이 오면 본래는 기운이지만 그러나 원명에 살중신경하다면 인수를 용신으로 삼아서 화살하는 격국이 되고 인수가 내 몸을 부축하는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럴 때 또다시 관살의 운이 오면 정관이 칠사이든 나쁘게 되어 구태여 관살 혼잡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살운은 무방합니다. 이미 내가 살을 쓰고 있으면 그런데 관운은 좋지 않다. 관살이 혼잡돼 버리죠. 또 관운이 와도 좋지 않습니다. 중관이 되는 거죠. 인수격에서 살을 용할 때는 관운은 좋지 않다. 이제는 희귀 반전 중에서 꺼리는 것이 온 것 같았는데 도리어 좋은 경우죠. 자, 기신 같으나 실제는 희신인 것이 있으니 예컨대 정관이 상관운을 만났어요. 그러면 꺼리죠. 그런데 원국에 마침 인수가 투출했거나 제격인데 칠산으로 가서 흉한데 원국에 식신이 투출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원국에서 폐격으로 가는 것을 구응하는 글자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밑에는 지금 다 격국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대운이 원국에 개입하는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천간에 천적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합하는 신이 존재하는 것도 두렵다. 천적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합하는 글자가 있으면 와도 무용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대운간, 자, 원국에 간합하는 글자가 있거나 극제하는 글자가 있으면 대운간을 원국에서 무효다. 그런데 이 지금 텍스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합은 좀 달리 봐야 된다. 간합은 반드시 합거만은 아니다. 합융, 합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간합을 반드시 합거로만 봐버리면 무조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주보에서는 달리 보는 걸 했죠. 자, 이제 간과 지의 그 희귀 구별. 천간으로 행하는 건 좋으나 지지로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병화가 좌월 해년에 행한 경우에 병정의 운을 만나면 내 몸을 돕지만 지지의 사오 운을 만나면 원국과 상충하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다. 당연하죠. 충하는 경우에 지지에서 충하면 불안정하죠. 불안정 초래. 따라서 화운으로 가는 것을 좋다고 할 수 없으며 천간 지지를 나눠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지가 유별하다. 천간운 그다음에 지지운 다 나눠서 보아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자편지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똑같이 같이 보라고 하는 것은 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따로 또 같이 배우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 챕터도 마찬가지죠. 지지는 좋은데 또 천간은 좋지 않다. 앞에는 천간이 좋았는데 지지는 좋지 않은 경우고 이제 뒤에는 지지는 괜찮은데 천간은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천간의 관살, 지지의 관살. 지지의 관살은 관살의 길을 보충해서 좋은데
천간으로 가면 혼잡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만약 용신 상신의 힘이 가벼우면 운이 지지 근기 지역으로 가는 것이 기쁘지만 용신 상신 의 그죠? 용신 상신 의 근기적으로 가는 것이 기쁘지만 천간 비거분으로 가는 것은 가서 혼잡하는 기쁘지 않다. 서라고 쓰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자, 투출하지 않은 경우, 원국에서 투출하지 않은 글자가 운에서 투출해서 오면 나쁘지 않다. 특히 관성이 원국에 투출하지 않은데 운에서 오면 중관로 보지 않는다. 정관격인 경우에 그런 거죠. 이제 합충 같은 경우를 보면, 자, 또 운의 천간이 오행으로는 같은데 똑같이 쓰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정화가 해월에 생하고 년에 임수 정관이 투출한 경우에 운에서 병을 만나면 내 몸을 돕지만 정을 만나면 도울 것 같은데 돕지 않고 임수 정관을 합거시키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경우에 지금 병화운이 오면 화세를 도와서 길한데 정화운이 오면 같은 화세지만 오히려 격구경신 정관을 합해버려서 불길하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가 정화운이 되면 겉은 희인데 실제로는 꺼리는 경우죠. 아까 간합을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자평진에 계속 합거되는 것처럼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합거가 있고 그다음에 합반도 있고요. 묶이는 거죠. 주로 맹파 이런 데서 설명하는 거고요. 주어법에서는 합거, 그 다음에 합류를 설명합니다. 합해서 가버리거나 합해서 남아있게 되거나 또 그 중간 형태의 합주, 합해서 묶여있는 경우, 머무는 경우죠. 머무는 경우. 합류는 어떤 활동성으로 보면 합거는 활동성이 제로, 합류는 활동 역량이 90에서 100, 합주는 50 이내. 그래서 역량으로 보면 합거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합반, 그 다음에 합주, 그 다음에 합류, 이런 정도가 되겠죠. 서라고 선생 말은 합살은 좋고 합관은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합은 합거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에서 합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특히 간합 같은 경우 대부분은 좋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합류하는 경우는 물론 좋게 되죠. 합거되지 않아야 될 것이 합으로 인해서 합류된다고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설하구 선생의 지금 설명 중에서는 합에서 변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또 운의 지지가 동일한 오행인데 똑같이 쓰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 예컨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무토가 충년 묘월이면 관격인데 이때 금의 운, 신운이나 지지에, 대운 지지에 유운이 오면, 신운이 오면 오행상 무토일간의 장생, 그 다음에 유운이 오면 유축합,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축합을 하면 금기가 왕성하게 돼서 묘목 정관에 대해서 지극한 위협을 형성하니까 좋지 않은 운이다. 묘유충인데 구태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런 간법은 자평진전의 반삼합이 충형을 해소한다는 것을 인정한 기반에서 논하는 것이고, 통상은 유금이 묘를 충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좋지 않은 운이다. 유축의 반합은 충을 약화시키는 정도로 보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길신 같은 경우에 운에서 사길신을 충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운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놓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토가 묘월 자년이다. 그러면 지지에 신운이 오고 유운이 올 경우에, 신운은 신자 수국이고 유운이 오면 묘유충이죠. 그 밑에도 읽어보시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지지육합이나 반합의 경우 무조건 화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팔자를 보아 결정해야 하므로 설하구 선생의 설명은 참고만 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똑같이 서로 충하는데도 느긋함과 급박함으로 구분됨이 있으니, 연호를 충하는 경우에는 급박하고 일시를 충하는 경우는 느긋하다. 자, 완급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설하구 선생 설명을 보면 정확하지 못한 감이 있다. 월지를 충하면 무겁고 다른 지지를 충하면 가볍다. 여기서는 지금 경중을 논하고 있어요. 경중. 아까는 완급을 논하고 있죠. 조금 평면이 다릅니다. 희신이나 용신을 충하면 무겁고, 희신이나 용신이 아닌 것을 충하면 가볍다. 사생을 충하면 무겁고, 그 다음에 사정을 충하면 그 성패는 국의 형세를 보고서 정해야 된다. 진술충 및 사고의 충은 형제끼리의 충, 붕충이라고 하죠.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자평진전은 지금 충의 완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급. 년월은 급하고 일시는 느리다. 설하구 선생은 경중을 논하고 있죠. 월령이 당연히 격의 소재이기 때문에 충하면 무겁고 기타는 가볍다. 희용신을 충하면 무겁고 기타는 가볍다. 이런 거죠. 그 뒤에가 이제
또 자평제 말하는 또 경충은 운이 좋으면서 충을 당하면 가볍고, 운이 이미 꺼리면서 충을 하면 무겁다. 충을 만나도 충하지 않는 경우, 갑이 유정관을 쓸 경우에 묘운로 행하면 충하게 되는데, 본명에 사유가 서로 합의되어 있으면 충이 무력하여 무력하며 년지가 해나 미라면 묘가 년을 만나 회합하여 월의 관을 충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합이 있으면 반합도 해당됩니다. 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자평진의 견해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충력을 약화시키는 정도로 이해도 됩니다. 자, 갑이 6월의 생한이 정관격인데, 가령 지지가 묘운로 가서 묘가 유를 충하면 정관이 충을 만난다. 다만 원국에 사화가 있어서 사유 반합국이 이미 있으면 충이어도 충은 무력할 것인데, 원국에 사가 유를 합하여 응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자평진전의 견해일 뿐이고, 통설은 반합은 육충으로 해소하지 못하며 다만 충력을 감정할 정도이다. 간목이 해년, 그다음에 6월 미시인 경우, 정관격에서 묘운이 오면 유정관을 충할 것이지만, 원국에 해 또는 미가 있으면 와서 묘유충하던 묘는 도리어 원국의 해, 미의 글자에 붙잡혀 삼합 반합으로 가버리니 불충한다. 반합국이 충을 해소한다는 견해, 형충의 역량을 동일하게 보는 것 등은 비교적 동하기 어려우며 작용력을 완화한 정도로만 고려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한 번 충하여 양충이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신금 정관을 쓰는 경우에 두 개의 신이 함께 하나의 인을 충하지 못하지만, 운에서 또 인을 만나 운과 본명이 합하여 두 개의 인이 되고 두 개의 신이 되면 2대2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인이 지금 년월에 인신충이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시의 신은 년의 인목을 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월의 신과 연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간과 월간이 합으로 연결이 된다면 시지 신과 월지 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이 역량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복잡하게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때 지금 인문이 오면 당연히 다 충이 되는 거죠. 인목이 와서 월지하고도 충하고 시지하고도 충하는 거죠. 2대2가 돼서 충 아니고요. 자평진전의 논리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특히 형충의 관계에서 많다. 다만 격국의 성립과
폐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사연을 들고 있어서 억지로 껴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보법이나 태극법, 원령주기, 사령주기로서 격보를 논하는 방법, 간화법 등을 아울러 병용해라. 형충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꼭 형충만이 아니고요. 어떤 특히 그 운을 볼 때 기본적인 관점, 원국도 마찬가지고요. 생극관계죠. 생극관계. 생극관계가 기본이 돼서 그게 형충으로 확산되고 합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간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합류, 그다음에 합거, 그다음에 합주 이런 식으로 나누고 합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양이 감축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자유소 지금 부자유소라고 하죠. 그러면 활성 정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활성도 떨어지는 거니까 활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지합 같은 경우는 도리어 역량이 모이는 거죠. 집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량이 좀 더 축적되고 그래서 강화된다. 활성도 이런 것들이 지지에 있지만 좀 더 증강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일단 보면 된다. 그래서 대운에 어떤 간지가 있는데 이것은 합이 있고 이것도 합이 있다. 그러면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의 영향으로 합을 하는 글자는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활성 강도가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지지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더 합하는 글자의 역량이 활성 강도가 조금 더 강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은 반대겠죠. 지지 같은 경우 충은 반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의 운이다. 그러면 원국에 사화가 있으면 당연히 사의 역량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묘가 있다. 해묘합 반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묘의 활성화 정도는 좀 더 증강되는 거죠. 형충의 이런 운에서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은 원국의 형충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지론에서 형충의학은 논했기 때문에 그것과 여러분들이 잘 매치를 시키시고 보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형충 대운 행운을 논하는 내용이 조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내용이 좀 작은 분량은 아닌데 지금 설명드린 시간은 상당히 짧죠.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